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거 아마 송현주님 고맙습니다. 예, 그 국제뉴스면을 좀 보신 분들은 또 어디선가 군부 쿠데타가 났다는데요 하고 지금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나라가 220개가 넘는데 뭐 네, 하루에 한 번씩은 나야지 돌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에? 아니요, 군부 쿠데타는 안 나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말리라는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멀리까지 간다 우리. 네. 세계는 넓고 알아야 할 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일부러 아프리카라든지 오지를 찾아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왜 다양한 것들을 사실 많이 접하고 살아야지 생각의 지평 자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 안에 국내 뉴스만 팍팍팍팍팍팍 이러고 살면은 그 국내 뉴스 전문가가 될 것 같지만 의외로 국내 뉴스에 대해서 내가 편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많이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오히려 국내 정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어떤 수준 그들이 하는 말의 어떤 진위 이런 걸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작가 TV 참 좋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또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자, 아프리카 서부에 이 말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고 일대 고기가 다 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쪽으로 쫙 사헬 지대라고 해가지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에요. 요 사헬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S가 시리아에서 뭐 격퇴당했다고 해서 이제 IS가 준동을 안 하는구나의 차원이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IS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히 뭐 몇몇 사람들만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로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뭐 저기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린 상관없지 않아. 아니요. 거기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먼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아침에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 외곽에서 15km 떨어진 카티 군 기지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를 일단 구금하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위 민간 공무원과 군사 관리들이 전격 체포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마자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그 아프리카 15개 협의체인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이걸 비판하면서 빨리 군부 쿠데타 걷어들여라. 빨리 이제 원래 군 기지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은 2014년과 2018년에 엄연히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일단 대통령을 위협해서 협박해서 강제 사임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오늘부로 당장 사임을 하겠다. 그리고 의회도 해산을 하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자고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걸 볼 수 없다. 라면서 군부에 의한 강제 사임임을 이제 어느 정도로 내비치면서 사임을 한 상태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군부 세력이 빨리 민정이양을 하고 재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어요. 3년 동안 군부가 집권을 한 이후에 민정이양을 하겠다. 이게 일단 어디서 많이 듣던 시나리오인데. 얘기죠. 그렇죠.
민정이양 하겠다라고 들어오신 분이 본인이 옷 벗고 자 이제 난 민정 이러면서 내가 집권 18년. 그래서 예. 민정당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이 이거 맥힌 거야? 음. 분위기 좋은데? 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나 태국에서도 그랬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또 옷을 벗더니 내가 민정이양 했지. 예. 자, 이 말리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하고의 다툼 때문에 프랑스가 여기에 한 4,500명 정도의 그 군을 파견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유엔에서도 15,600명의 평화유지군을 말리로 지금 파견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족 간, 종족 간의 갈등도 심하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또 독재도 많은 그런 대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은 연쇄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난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난민들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유럽 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떤 나라도 정치적 혼란을 겪지 않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런 상황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 특히 인근 국가들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평화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좀 해결을 하자라면서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그 군부 세력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군부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수장 코이타야예요. 이 사람 몇 살이나 돼 보여? 문나나? 문나나보다 어려. 이번 30대 아니에요? 이 정확한 나이는 안 알려져 있는데 4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40대 초반치고는 젊어 보이는데 아프리카는 원래 약간 노안이 있으셔서 약간 내가 봐서는 내 나이 또래로 봤는데 얘가 40대 초반이래요. 근데 이제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IS라고 하면은 이슬람 전사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슬람 전사가 이렇게 구석진데 중동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여기에 군사를 파견해 놓고 있으며 얘네들이 시골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리 지역 전체를 전부 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 시골은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IS와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말리를 비롯해서 옆쪽에 보십시오.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이렇게 옆으로 쫙 있잖아요. 요 지역에 걸쳐가지고 밑에 부르키나파소도 마찬가지고 요 나이지리아 요쪽 요 딱 중간 지대에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이 있습니다. 꼭 IS가 아니라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일단 청년들의 실업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죠. 그럼 그걸 어디론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딱 치고 들어가기 좋은 단체들이 보통 마약 조직이라든지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잘 파고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코하람이라든지 지금 말리에서는 안사르딘이거든요.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세력의 일종의 아프리카 전진 기지로 말리가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리라는 나라가 자원도 없고요.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못 사는 축에 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통제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이슬람 애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40대 이 젊은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미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아프리카에 와 있는 미군한테 훈련 받은 게 아니라 플로리다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 직접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미군 기지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사실은 싸우기 위해서는 외국군이 들어가기도 들어가지만 이들도 그 나라 정부군들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자기네들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군사 훈련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 훈련을 시키기 이전에 미군이 아닌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12,000명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얘네가 외부에서 훈련을 받고 들어가갖고 현지의 세력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정으로 이걸 이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불만이라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냐고 물어봤더니 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뭔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현재의 말리 지도층에 대한 불만을 쿠데타로 저지하고 집권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미군 출신인 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웬만한 그 테러 세력이나 IS 관련된 연관된 사람 다 미군 CIA이거나 미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미군이 키워온 젊은 군사 지도자 내지는 군사 용병 하나를 내세워 가지고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일종의 이제 중동에서는 거의 다 축출돼 버린 IS 세력과 반 이스라엘 세력을 다시 부활을 시킨 거야. 이걸 누가 했겠느냐는 거지. 나는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좌파 극단주의 매파 군산 세력들이 결국은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지. 결국 세계의 모든 쿠데타 문제, 특히나 이런 정치력이 떨어지고 국민 소득이 낮고 그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군사 정변들에는 언제나 미군이 들어 있어. 근데 이 미군이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는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그 지역주의나 간섭을 안 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주의인데 반해서 그렇죠. 거기에 세계 경찰로서 끊임없이 군사를 주둔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군산이나 이 민주당의 좌파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다시 아프리카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계속되는 IS 소탕전 토벌절 같은 걸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동에서 일어났던 시리아 사태의 IS랑 똑같은 재현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15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나서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은 협상 대상자로 나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내버려 뒀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국가까지 그 상황이 번질 수 있다라는 걸 위기감을 느낀 거죠.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들 그 15개 국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지금 그 집권하고 있는 부바카르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하고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었던 차고 그렇죠. 평화 유지군을 통해 가지고 일단 말리 안에 IS 잔군이 있는 건 맞지만 잔당들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주변 국가로 퍼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새로운 쿠데타 세력 케이타가 들어옴으로 고이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이타로 인해 주변 국가들로 일종의 IS 내전이 확대될 거라는 불안감을 주변 국가에서는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협상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얘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게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얘기할 때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그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 그 케이타 대통령 사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시위가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시위가 나올 때는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통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과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은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었는데
근데 그거 치고 군부 쿠데타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우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뒤늦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된 명분이 아니고 만약에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뭐 미군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거라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예. 다음 시나리오를 저는 당연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 인질이라든지 아니면 다국적인 기자. 그러니까 옛날에 시리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IS 초기에 오바마는 어떻게든 군사들을 빼갖고 빠져나오려고 그렇죠. 했거든요. 영국이랑 미군이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무슨 사고가 생겼습니까? 영국인 병사와 기자들을 참수해갖고 동영상을 냈었죠. 이게 퍼지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군과 영국군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동영상의 진위 여부가 계속 의심받고 있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게 연출된 쇼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살해 상황이 있었는지 비디오만 무성하고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군과 미국군이 참전해서 지금의 시리아 사태를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군산 세력들이 엄청난 미국 군인들을 이제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오바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갔었지만 나중에 트럼프하고 선거 전에 밝혀진 게 그거잖아요. 그 IS한테 무기를 지원했던 세력들이 힐러리였다. 그리고 그에 관계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폭로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IS 배우가 또 그만한 참수를 일으켰던 그 당시 사람들이 미군 배우로 받고 조종당한 인물들이었네 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비판을 받거나 여기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 강경하게 중동에서 철수작전을 강행하고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화해를 시켜가지고 아예 미군 철수를 미군이 거기에 주둔할 수 있는 빌미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군산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기지, 새로운 불쏘시개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그게 만리로 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찌 됐거나 만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심이라든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든지 또는 미군이 갈 리는 없어.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는 게 거긴 미군 평화 유지군이 가 있고 바로 프랑스가 영향을 미치는 알제리 바로 옆에 동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 나면 프랑스가 알아서 할 거다. EU에서 개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철저하게 이거를 무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확전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자적인 또는 무기적인 인력적인 지원이 가면서 말리 사태를 진정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있는 쿠데타 반군들은 민간인을 학살한다든지 주변 국가의 국경을 넘나들으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면서 계속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게 뻔해요. 이건 협의를 볼 대상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여기에 개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세요. 피부를 채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다. 화려화. 아까 아프리카 지도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어떤 분이 댓글에 뭐 자로 대고 이렇게 그은 것처럼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잖아요. 식민지를 삼으면서 얘들이 지네끼리 땅 따먹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가들은 근대 국가의 의미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가가 그렇게 탁탁탁 나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지들끼리 그냥 땅을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정말로. 자들 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때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니 종족이라든지 부족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땅을 나눠버리니까 같은 종족인데 띵 나뉘어가지고 다른 국가로 속해버린다든지 또는 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종족끼리 한 나라로 묶어버려가지고 종족 분쟁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사실은 그 당시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하면서 그때
그때 잉태된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유독 이렇게 이상하다. 이상한 국경선이 많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색깔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조지대와 네. 그 우림지대를 또 표시해 주는 게 이 색깔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 요 이쪽이 지금 다 사막이에요. 다 쓸모없는 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선을 끼고 있거나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지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아주 따닥따닥 붙어갖고 그렇죠. 여러 나라로 여러 나라 쪼개졌죠. 이거 효용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리나 니제르나 뭐 난 차드. 이거 뭐 가본 적도 없어. 뭐 모리타니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바다라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교역이 가능하지만 말리나 니제르, 차드 이런 나라들은 아예 바다하고 그 연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역으로도 그렇고 농사로도 그렇고 목축으로 그렇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런데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낮은 민도를 활용해 갖고 이걸 결과적으로 외세 세력들이 이용해 먹고 있고 이런 분쟁을 통해서 이제 지금 말리를 보세요. 한 4개 5개 국가하고 국경선이 연결돼 근데 있잖아요. 완전 웃기지 않아요? 네. 말리 국경선이 제일 웃겨요. 네. 제일 많은 국가들하고 접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지고 분쟁도 제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말린 거거든요. 참. 그러니까 말리를 말리나 못 말리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말리는 못 말리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아마도 군사 분쟁이 아프리카 쪽으로 옮겨가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는 암암리에라도 팔아야 되니까 분쟁이 안 생기고 전쟁이 없으면 군산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못 펴거든요.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나면 무기는 안 팔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군산업체들은 거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루트를 통해 갖고 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해대고 있어요. 이른바 불법 무기인 거지. 과거에는 미국은 무기 수출보다는 원조를 주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원조를 해주고 국방비로 퉁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공공연하게 예를 들어 100억 달러 비행기 100대를 판다 그러면 그중에 한 30대를 차관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통큰 장사를 했는데 요런 자잘한 지역 분쟁에 들어가는 공급되는 무기들은 원가로 싸게 주고 나중에 분쟁이 본격화되게 되면 비싼 가격으로 왕창 팔아먹는 무기 도매가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빨리 말리의 정치적 안정이 안 오게 되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걷어서 말리를 돈으로 달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분담금도 생길 수 있고 주변 국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건데 아무튼 앞으로 아프리카 북부에는 말리를 통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소지를 갖추었다. 제2의 시리아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항상 해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소말리아 쪽, 그러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래쪽에서 해적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해적들의 근거지가 서부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요 지도에서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모리타니 여기 아래쪽에 세네갈 있고 요쪽 있죠. 그다음에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요 선을 이렇게 기니 이렇게 쭉 타고 이 서쪽으로 지금 해적들의 본거지가 옮겨오고 있대요. 그게 다 우리나라 청해부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워낙 반대쪽 아프리카 동편 바다에서 해적들을 10년대 드자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나라 배 국적에 상관없이 일만 저지르면 우리 청해부대에서 링스 헬기를 타고 특수부대가 날아가고 전부 해적들을 소탕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적질이 안 돼 그쪽에서. 그래서 해적들도 한국군을 피해서 청해부대를 피해서 아프리카 서해로 옮겨가고 있죠. 지금 사실입니다. 서해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쪽 지금 여기서 이러다 소해까지 지켜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 청해부대 와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일단 뭐 규정은 6개월 단위로 장병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 원래 규정은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6개월 단위로 제때 교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냥 좀 있는 김에 조금 더 있어라. 그 또 좀 더 있으면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하다못해 가족 떠나가지고 내가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가 있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군부대가 지금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10년째 우리나라 장병들의 군복무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지금 다른 국가들은 이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인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는 해적이 일종의 그 나라의 그 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사실 우리나라 배들은 별로 없어요. 거기 아프리카 돌아가는 배들이 별로 없거든. 다 수에즈운하 그 통과해서 가면 되지. 굳이 거기 돌아갈 거는 남아프리카 이쪽으로 뭐 교역이 있거나 그래서 가는 배들밖에 없어. 그 일부밖에 안 되는 한국인 선박을 포함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 거의 유일한 부대가 우리 청해부대라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는 사실 네. 군부대 행사 진행을 제가 꽤 많이 했었거든요. 춘천 MBC 있으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항상 그 행사 말미에 제가 장병들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절대 다치지 말고 입대했던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꼭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꼭 했고 그 사단장님한테도 제가 꼭 약속 지켜달라고 우리 이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아버지처럼 잘 지켜달라 그런 멘트를 꼭 했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사실 파견된다 뭐 이런 어디에 파병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리도 그렇고 소말리아도 그렇고 이런 국가의 어떤 그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자립해서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어먹을 수 있는 개선책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군대를 갖고 억누른다고 해서 그 배고픈 백성들이 총을 안 들 수가 없어요. 반군에라도 들어가야 밥을 먹는데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와 생활 상황을 안정시켜줘야 그렇죠. 되는 맞아요.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국가는 없더라는 거지. 없어요. 예, 네. 맞아. 그러니까 난민 발생 안 시키고 해적 발생 안 시키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상황을 안정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게 해결책인데 전쟁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파병해줄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 말리가 다이아가 난다든지 석유가 많이 나는 국가였으면 아마 정치 상황이나 지금 쿠데타 상황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척박한 땅이거든요. 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리에서는 쿠데타가 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의 저주라 그러거든요. 늘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 이런 분쟁이나 정변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를 따먹기 위해서. 근데 말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런 데서 정변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정변은 결과적으로는 미국 안에서 싸우고 있는 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 세력들과 그 반대파 세력들의 어떤 세력 다툼의 과정 중에 중동에서 밀려난 IS가 말리에 와서 자리를 핀 거고 그 과정 중에 생겨난 사안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말리를 도와야 돼요.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지금 둥둥 떠 있는 거잖아요. 돈이 그렇죠. 목적이고 돈 때문에 지금 사람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안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튼 말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지 말리. 네. 이승철의 말리꽃.
금값이 올라서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팔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광고비를 자진 반납해야 한다. 금값이라도 문의를 해주시면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입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멘트가 잘 안 맥히네. 에이 오늘만 안 막힌 거 아닌데 뭐. 자, 파키스탄하고 탈레반 이야기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브리핑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무장 반군 단체죠. 탈레반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융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탈레반과 알카이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관련된 IS와 관련된 88명의 자국 내 은행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고 여권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로 이 탈레반 지도자 상당수가 파키스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정말 그런 것이냐? 사실은 지금 파키스탄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기한이 10월까지예요. 10월까지 니들이 탈레반 애들 제대로 제재 안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상적인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북한하고 이란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일단은 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이 자금세탁기구, 그러니까 요 방지기구의 회원국들하고는 공식적인 금융거래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제재를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런 경제 제재, 금융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은 자국이 고사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지금 인도하고도 수십 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갈등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금융 제재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탈레반 제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게 그 파키스탄이 이 탈레반의 어떤 그 조정 세력이 된 데는 이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그 9.11하고 연결 관계가 있어요. 9.11.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그 오사마 빈 라딘이요 사우디 사람이거든요. 네. 파키스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9.11을 일으킨 테러 세력의 그 주범으로 몰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9.11을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복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9.11에 관계된 오사마 빈 라딘을 잡겠다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과거 람보 얘기하면서 같이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탈레반이라고 있는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을 지원하는 게 파키스탄이었는데 실제로 이 탈레반 세력들을 처음에 지원해서 만들어낸 세력이 또 미국의 자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탈레반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유럽으로 하는 통로기 때문에 송유관 사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석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유회사가 돈을 들여서 만든 세력이 탈레반인 거예요. 1980년대부터. 이게 결과적으로 탈레반의 시초는 미제인 거지. 미국이 지원해서 만든 세력인 거지. 근데 지금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똑같은 거야.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들을 빼내버렸거든. 그리고 더 이상 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용할 송유관이 필요가 없어졌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실권을 쥐고 있던 석유 회사가 아예 모든 권한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탈레반에 대해서 돈이 없습니다. 이제 줄 돈이 없어요. 지원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팽을 당한 거죠.
하지만 탈레반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실질적인 지배를 해오던 국가였는데 국가가 아니라 단체였는데 지금 그 기득권을 말하자면 돈 주던 미국이 빠짐으로 인해 갖고 자연스럽게 회수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대로 이대로 당하고 말아야 되나? 라는 아니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헌 총들이나 폭탄을 긁어 들어갖고 이거 어디 미국하고 관련있는 시설 하나 이거 확 갖다 불질러 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날 방도를 꿍꿍이를 찾고 있겠죠.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곳이요. 바로 그 파키스탄 위쪽이에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지도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라도 그 국제 관계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옆에 이란이 시아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아프가니스탄도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예를 들어서 그 이란의 어떤 시아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슬람이 주로 있는 파키스탄 지역하고 힌두교들이 주로 있는 인도 지역하고 이렇게 분리독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나라가 아니고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파키스탄하고 인도로 분리독립이 되면서 생긴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인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들어서는 걸 파키스탄이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에도 파키스탄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란의 영향력이 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탈레반을 좀 키워줄 필요가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있었고 그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파키스탄이 왜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줬을까? 왜 탈레반을 지원했을까?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탈레반이라는 반군 조직을 지원을 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게 보면. 이걸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이런 국가에 쭉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나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각 그 이민족들이 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일종의 약간 무정부 지역 같은 형태로 사실은 더 유지가 됐었어요. 국경이라든지 국가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화돼 있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 지역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석유가 발견되고 이 지역이 주변에 있는 주요 유전지대와 유럽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핵심적인 교통의 요지라는데 이 정치적인 부분 안에서 그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소련이 내려와서 불법 침공으로 여기를 주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별하게 나라의 개념도 없이 옆에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그냥 살고 있던 데였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니 소련은 들어와서 힘으로 딱 이거를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이 이걸 갖고 있는 게 미국이 굉장히 껄끄럽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면은 전쟁이 커질 것 같으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 어차피 이민족들이니까 돈을 좀 줘서 거기서 쌈자라는 동네 건달을 불러다가 만든 조직이 탈레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탈레반을 앞세워가지고 소련하고 열심히 싸우게끔 만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련이 나중에 힘이 없어 그렇죠. 물러난 게 아니야. 그렇죠. 돈이 없어서
소련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이걸 반환하고 넘어갔을 때 탈레반이라는 조직을 끌고 들어와서 이게 깡패 조직인 건데 깡패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차지하고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권리들을 사실상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가 전부 다 독점적으로 유지를 했고 그에 관계되는 재정적 지원을 다 미국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사우디 출신의 파키스탄에서 교육받은 오사마 빈 라덴이 나타나서 숨은 데가 또 여기가 된 거야. 그럼 왜 미국의 적대적인 테러 단체가 여기 와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미국은 여기에 그 돌산에다 그 많은 군비를 수십조 원의 군비를 쏟아 부어가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거든.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군사들과 폭격들과 군사 작전을 폈는데도 못 잡았어요. 결국 나중에 파키스탄에 있는 교외에 있는 저택에 헬기 타고 특공대가 침입해서 사살해 갖고 잡았잖아. 그리고 바다에다 버렸잖아. 인도양에다 시신을. 네, 오사마 빈 라덴의 아이의 백신, 소아마비 백신 때문에 사실 잡게 됐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도대체 종적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소아마비 백신을 아이들한테 무료로 다 접종을 해준다. 그래서 파키스탄 의사 한 명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아이들한테 다 무료로 접종을 해준다라고 이제 공고를 낸 거죠. 캠페인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오사마 빈 라덴의 막내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백신을 맞으러 와서. 그거를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가족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있었는데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추적을 한 거지.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한다는 빌미로 다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애들 혈액 검사를 해서 DNA가 오사마 빈 라덴 DNA가 있나 없나. 그래서 결국 찾아낸 거죠. 미국은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지도 않은 그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10년 넘는 군사 작전을 한 거고 결국 나중에 찾을 때는 이런 비열한 술책을 갖고 막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걔를 추적을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군사작전을 통해서 체포를 했는데 그나마도 법정에 안 세우고 그냥 사살해서 시신도 바다에 버려버린 거지. 뭘 봐도 9.11은 이상한 거야 지금. 그 작전을 수행할 때 그 장면이 아마 기사에 났을 텐데 오바마부터 중계로 보고 있었죠. 보고 있던 장면을 백악관에서 오바마 힐러리 다 앉아서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 사진이 떴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그래가지고 비디오 게임처럼 군사 작전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왜 법정에 세우지 않고 왜 무덤은 그러니까 뭐 시신은 사실 남겨둘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영웅시되고 또 거기가 또 하나의 어떤 이슬람 극단 세력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수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손절매로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탈레반에 대한 금융 제재라는 거는 그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게요. 미국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해오던 모든 것들을 끊고 이제 손을 떼겠다라는 얘기를 선언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탈레반은 빡이 돌아서 미국의 복수를 위한 어떠한 형태로든 그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근데 뭐 저는 군사적인 작전 같은 거 이런 거 피지 말고 네. 그냥 알자지라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네. 옛날 미군이랑 했던 일종의 그 숨겨진 과거사 있잖아요. 요런 걸 까갖고 미국의 최신을 확 깎아버리는 과거 치졸한 민주당 정부들이 이 9.11과 오사마 빈 라덴을 이용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까발려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추악한 민낯을 좀 보여주는 복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참 가끔 듭니다. 네. 트럼프가 뭐 최근에는 사실 약간 이제 바이든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면서 트럼프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거든요. 트럼프가 진짜 궁지에 몰리면은 깐다는 거죠. 네. 네.
과거 오바마가 했던 그렇죠. 또 지금 힐러리가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했던 네. 그 추악한 진실을 트럼프라면 깔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나와 있지만 그 배경은 힐러리하고 오바마거든. 그렇죠. 바이든은 그냥 꼭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후 세력을 강력하게 응징하기 위한 뭐 이렇게 까임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천안함도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천하의 또라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앞뒤 안 가리는 놈이기 그렇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른 기존의 어떤 인사이더 정치인들은 절대 못하는 아웃사이더 정치인인 트럼프만이 가능한 그 미친 짓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 텔레반은 저는 일말의 동정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의 용병이에요. 텔레반은. 네, 니들은 그 꼴 당해도 싸 원래. 미국의 용병인데 얘들은 또 돈 주면은 다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탈레반과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IS 격퇴를 위해서 탈레반을 이용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아프간 특사는 대놓고 탈레반과 러시아의 이해가 객관적으로 일치한다면서 탈레반과 정보 교환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어서는 체첸 공화국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체첸 끝까지 이제 러시아와 대적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이 IS 가담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체첸의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IS 때문에 러시아가 탈레반과 협력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탈레반의 영향력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IS에 가담을 하면서 중국으로서는 아프간까지 IS가 자리 잡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은 또 중국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이슬람이긴 하지만 위구르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선을 딱 그어준 거죠. 왜? 중국에서 돈 받았으니까. 옛날에 이제 IS 사태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IS가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이쁜 여자들 막 동원해가지고 IS 입대하면 뭐 연봉 얼마에다가 뭐 결혼도 시켜주고 장가도 보내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 젊은이들이 혹해가지고 IS 캠프에 막 합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 찌질해가지고 아유 그 나라에서도 찌질한 애들이 뭐 거기 우리나라 애들도 간다고 갔잖아요. 뱉었지. 네, 갔잖아. 한 명은 갔어. 한 명 성공했나? 갔어. 걔 용병 됐나? 그래서 김군 갔잖아요. 한 명은 갔구나. 대부분 저기 잡힌 줄 알았지. 저기 그 가다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실제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탄압받는다고 하는 젊은 애들이 그리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모여갖고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IS 사태 때 심각하게 참전을 고려를 했어요. 얘들이 다시 위구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일종의 군사 조직으로 하게 되면 이거 그 통치에 상당히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그 IS 캠프를 그러니까 위구르인 위주로 돼 있는 훈련 캠프를 폭격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결국은 폭격을 안 하고 돈질로 해결을 해버린 거야 중국은. 그렇죠. 중국다운 방식으로. 그게 훨씬 싸게 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싸게 먹히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IS가 돈도 없고 젊은 애들도 없고 명성도 없고 이렇게 한참 잘 커나가고 있었고 또 그런 애들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 텔레반한테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이제 돈이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IS랑 한번 붙어라 그럼 니들이. 그럼 텔레반 돈만 받으면 어디든 가갖고 싸워줬거든.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돈이 겁나 많은데 엄청. 이거를 아프가니스탄은 한 푼도 안 쓰고 다 해외 비밀 계좌나 음흠. 지들이 미국에서 돈 받았다고 왜 그걸 미국은행에 저축을 해? 우리나라에 저축하면 좋잖아. 아닌가? 우리나라
아무튼 아니 우리나라에 저축 아. 불가능해요. 아니 뭐 어찌 됐건 간에 아니 왜? 왜 지들이 지네 나라에 돈을 안 쓰고 그거를 딴 나라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 돈 세파 방지법으로 해갖고 그 계좌 못 쓰게 되니까 저렇게 미쳐 날뛰냐고 약 올라가지고 네. 고소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테러를 하려 그래도 어디 가서 할 무기 수가 사서 없어. 테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거예요. 네. 파키스탄 조심해라. 핵무기 탈취당할라. 네, 그거 하나 걱정이죠. 네. 예. 제가 아까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기에 우리도 나라도 사실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2009년 10월에. 우리도 가입이 돼 있어요. 예,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스위스 계좌랑 저기 뭐 어디 뉴스타파에 나왔던 무슨 군도지 아무튼 네. 텍스 해본에 들어있는 계좌는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나 환수 조치가 없는 거야? 일단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큰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100%. 그러니까 그거를 달러 자금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네. 아무튼 네. 금괴 그렇습니다. 같은 거 좋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많잖아. 네. 그런가요? 네. 맥슨 골드 가가지고 금괴로 바꿔가라고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네. 어찌 됐거나 탈레반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다. 니들은 그냥 요대로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인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시끄럽게 굴긴 하겠지만 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미국 군산 세력들하고 했던 추악한 거래를 폭로하는 여론전 그걸로 위자료를 좀 받아내는 방식이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트럼프하고 손 잡아. 그것도 괜찮다. 응. 트럼프 트럼프 쪽하고 손을 잡아. 트럼프 캠프 쪽하고 손 잡으라니까 지금 그쪽은 목말라 있어. 야 이렇게 우리가 탈레반 살 길까지 다 알려주네. 다 알려주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트럼프 재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줬어. 그러게. 정말 이런 방송 내가 그 트럼프하고 트위터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영어로 써야 돼. In English. No Korean in English. 트위터에 자동 번역기는 없어? Oh no. 없구나. 요거를 꼭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깝네. 네. 트위터에 번역기 있어요. 그거 그 문맥 검사 하셔야 돼. 구글 번역해갖고 아니, 구글 번역- 이렇게 긁어갖고 올리지 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트럼프한테 확인하셔야 알려줘야 돼요. 되겠네. 네. 구글 번역기 요즘 참 잘 돼 있지만 문맥이 맞지 않는 건 아시죠, 다들.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도 뭐 그렇게 문법에 강하진 않은 것 같더라. 그건 맞아요. 트럼프는 스펠링도 틀려요, 자꾸.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아.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송 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저 또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거 좋아요 이거.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좋은데? 우리 실생활과 심각하게 이제는 환경 문제라든지 생태계 문제가 더 이상 우리하고 뭐 먼 나라 얘기 아니야. 말랑말랑하지 않아. 미국인데 좀 우리랑 멀지 않나? 저는 이거 진짜 미국도 정말 박근혜 마냥 아무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얘들이 참 부지런해.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리고 참 용감해. 실험 정신이 엄청 강해요.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 백신 가지고 10월 달에 2억 명분 지금 접종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거 무슨 음모론처럼 그 안에 무슨 생태 칩 심어가지고 국민들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난 싶은 진짜 음모론도 좀 저는 들기도 하고. 그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미국 땅은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 나는 그 다큐멘터리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명승 고적은 다 봤어요. 네. 굳이 가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는 걸 선호하지 굳이 내가 가지 않은. 그리고 비행기 한 번 뜨면 환경오염 겁나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일어나니까 자연이 살아났. 이건 진짜 인간들이 반성해야 돼요. 몇 개월 인간이 안 움직였다고 자연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 자체가 얼마나 민폐였다는 거예요, 자연에. 예. 지금 사실 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GMO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모기까지 GMO가 나왔다.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지난 19일에 CNN 방송이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서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에 7억 5천만 마리 이상의 유전자 변형 모기를 풀어놓는 계획. 이 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GMO 모기는 영국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 옥시텍에 의해 개발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GMO가 된 거냐면 OX5034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수컷 모기입니다. 얘는 암컷과 이렇게 교미를 하잖아요. 자, 번식에서 만약에 새끼가 암컷이 나오면 성충이 되기 전인 유충 단계에서 죽도록 유전자가 변형돼 있어요. 야. 근데 새끼 중에서 만약에 수컷이잖아요. 그러면 본인과 같이 같은 유전자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모기는 원래 숨놈은 사람을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암놈이 사람을 번식을 물어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 영양분을 뽑기 위해서 피를 빠는 흡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놈 모기는 사실 죄가 없어. 암놈 모기가 나쁜 거야. 근데 이 암놈 모기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방식을 처음으로 개발한 거야. 그것도 자연 배양적으로. 그러니까 문화 설명한 대로 자, 이 암놈은 죽고 순놈은 살아남는 모기를 자연계에 뿌려주면 이 순놈 모기가 자연계에 있는 암놈 모기랑 결합하는 순간 이 암놈 모기가 낳는 모든 순놈들은 이런 암놈을 죽이는 유전자를 가진 순놈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기가 순놈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암놈 개체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모기가 전멸되는 거지.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인 거야. 그렇습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환경보호청도 승인을 해줬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그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댕기열, 치kun구냐 또 황열병 같은 여러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이집트 모기를 살충제 대신에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많은 환경보호론자들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단 말이죠. 정말 10년간에 걸쳐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국 옥시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도 이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이 알려지자 현지 주민들이 우리가 실험실 기니피그냐면서 반대하고 나섰지만 반대 따위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또 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환경 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작된 모기가 유전적으로 조작된 모기가 야생으로 퍼졌을 경우에 이 모기를 먹고 사는 조류 그리고 그 조류를 먹고 사는 포유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먹이 사슬이라고 있잖아요. 이 생태계 내에서 먹이 사슬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향,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식품안전센터의 JD 헨슨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주라기 공원 같은 실험에 이 세금과 정부 자원을 사용을 한다는 게 말이 됐냐. 이러면은 이 세계가 그러니까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정부가 승인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미국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했니 얘들 양심 있네. 지들 나라를 처음 대상으로 했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미 2011년에요. 이 유전자 조작 수컷 모기를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등에 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랑 브라질은 모기가 다 없어졌겠네요?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거잖아. 실패했습니다. 자, 물론 이 옥시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1년 뒤에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기존 모기 한 90%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나
2019년 9월 18일 사이언스지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요. 미국의 예일대 또 브라질 상파울루대 등의 과학자들 10명이 옥시텍 이 GMO 모기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결과 100%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GMO 모기들 중 일부가 살아남아서 후손을 퍼뜨렸고요. 문제는 이 새로 탄생한 GMO 모기들은 성성숙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모기들에게 변형 유전자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그 변형에 대한 문제가 아까 주라기 공원 얘기도 했었는데 주라기 공원에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공룡을 복제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수컷만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번식을 안 하고 일대로 끝낼 수 있게끔 자기네들은 수컷 공룡만 만든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이 수컷 공룡들만 있는데 알이 나와요. 네. 알이 어떻게 해서 순놈들끼리인데 누가 알을 낳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파충류나 양서류들은요, 순놈 개체가, 그러니까 암놈 개체가 부족하면 또는 암놈 개체, 순놈 개체가 암놈으로 변신할 수 있대요. 잘라서 다시 재생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파충류 알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하면 암컷의 부화율이 높아지고요. 추우면 수컷의 부화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하물며 모기는 그보다 더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맞아요. 모기는 지구상에 2억 년 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했었고 맞아요. 지금도 3,500종의 발견된 모기가 있지만 이 모기들의 생태적 특성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상 어디에도 남극에도 모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유전자로 계산한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기가 박멸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기와 모기가 만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이종이라든지 변종으로 그렇죠. 인해서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한 모기라든지 더 위험한 모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기존 토종 모기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말라리아라든지 댕기열을 퍼뜨리는 모기, 이집트 숫 모기가 사라졌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종류의 모기가 더 많이 번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가 돼서 대처가 가능했고 백신도 있고 치료가 가능했다면 지금 GMO 모기가 방사가 돼서 얘들이 퍼뜨리는 변종들, 얘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돌연변이들이 인간을 물었을 경우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기들이 전통적인 모기들보다 뇌염을 많이 일으키는 모기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을 많이 물고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빨간집 모기인가? 일제예요, 일제. 네. 일본 모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번성을 했어. 네. 초창기 때 그 우리나라가 웅덩이가 많고 막 논이 많고 이럴 때는 실제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구벌레가 네. 물 웅덩이에서 사니까 고인물. 그래서 고인물이 많고 이런 데서 토종 모기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농약을 많이 쓴 원인도 있고 뭐 이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모기의 서식지가 준 거예요. 그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되는 물이 없다 보니까 모기가 전혀 발생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도심지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굉장히 소량의 물을 통해서라도 번식할 수 있는 특별한 모기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도심지를 휩쓸고 있는 이 모기들이 빨간집 모기, 일제 모기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를 도심에서 괴롭히고 있는 모기들로 다 잡힌 거야. 얘네들은 비랑 상관없어. 웅덩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수구라든지 처적한 조금의 어떤 그 젖은 환경만 있으면 번식을 할 수 있고 이 자체들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살아 이 모기 새끼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멸이 안 되는 모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자연 환경 같으면 그런 모기가 와서 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맞아요.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실험일 뿐인 거예요. 실험일 뿐인 거. 그러니까 프리지아님이 이런 이야기가 더 무섭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지금의 이 무모한 행동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가요. 지난해 GMO 산업 육성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GM 동물을 포함해서 GM 제품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위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자 GMO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거나 연구를 하려는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마구마구 지원해줘 라고 행정명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쉽게 내려주고 승인도 이제 쉽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은 이미. 그래서 이런 GMO 사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한테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끔 하고 그동안 이제 미국 안에서 퍼뜨린 죄악들이 많아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몬산토가 되게 대표적인 거죠. 농약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퍼뜨렸다는 거야. 미국 농약 몬산토가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 그 폐해가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몬산토가 유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몬산토는요. 몬산토가 아니에요. 독일의 바이에른. 독일 바이엘사. 그 우리 그 바이에른 뮌헨 이번에 우에파크 우승했거든. 바이에른 뮌헨. 네,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 바이엘사가 원래 몬산토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둘이 합병을 했어. 근데 이름이 바이엘로 바뀐 거예요. 몬산토가 바이엘도에 숨어버린 거지. 요런 방식으로 숨어가지고 요런 협잡질들을 해가지고 이미지 세탁을 하면서 교묘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거나 마무리를 좀 하자면 네. 그냥 자연과 순응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피해를 진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식에서 모기를 퇴치해야지 네. 세상에 모기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이런 개념은 위험한 겁니다. 중국이 그 모택동이 야 저 참새를 없애라 그래갖고 참새 20억 마리 잡는 바람에 3년 동안 4천만 이상이 굶어 죽었잖아요. 아사했잖아요. 절대 자연의 어떤 개체를 함부로 말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자연과 어우러져야만 그 자연이 복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정치인들도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공약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월드머니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긴 합니다만 이거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것들 계속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새에 어느새 우리나라는 잠식당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몬산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잠식돼 있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관심 없이 살면 안 된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제 곧 오는데 그 아이들한테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답니다. 재구매가 계속. 자, 화개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 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모기가 그 천적이 없는 것 같지만 모기의 유충들이 또 굉장히 많은 수상 생물들의 먹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모기의 어떤 그 흡혈이 물론 물리는 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고 전염병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 모기가 이제 토종 모기화 되면 이게 심한 질병을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거야 피차 서로. 사람도 모기한테 적응하고 감염체와 기생체에는 그런 공생관계가 있어요. 내가 코로나처럼 내가 저
숙주를 죽여버리면 내 명도 같이 끊어지니까 공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조화를 만드는 게 원래 어떤 자연의 이치인 거거든요. 어느 한쪽을 죽여버려서는 나머지 한쪽도 죽는다는 게 자연계 원리 같은 겁니다. 맞아.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흙장난하고 사실 그때는 뭐 조금 이렇게 약간 위생적으로 지금처럼 막 이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조금만 위험한 물질에 노출이 돼도 금방 병이 생기고 이런 경우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환경이 워낙 심각해져가지고 예 위험해지긴 했습니다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적당히 조금 무뎌질 필요도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많이 무뎌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한 편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랬던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샤랄랄라님께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바로 모기인데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모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44만여 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2016년만 해도. 그래서 사실은 모기 박멸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최대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GMO 모기가 방사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은 아마 44만여 명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 말라리아를 말라리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종의 병이나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말라리아는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네. 말라리아는 기생충으로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매개체가 모기입니다. 네, 모기가 매개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게 이제 안 좋은 물을 먹거나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게 그쪽 지역의 일종의 풍토병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가 뇌염이나 뭐 이런 댕기열 같은 이런 거하고 같은 질병으로 구분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연과 순응하는 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다큐 중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아시다시피 뭐 유황이 나와가지고 막 노란 어떤 호수 같은 걸 만들어내는 명승지고 그림이 좋은데 거기가 다 황폐해졌어요. 거의 사막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계속 초지가 없어지고 점점 더 사막화가 되는 거야. 그게 원인은 뭘로 알게 됐냐면 늑대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60여 년 전에 늑대가 멸종을 하게 되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진 거야. 그래서 20년 전에 늑대를 갖다 풀었습니다. 이 늑대가 나타나면서 옐로스톤 공원의 최대 포식자, 최대 생태계 상위구였던 사슴들이 행동에 제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줄어들면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고, 식물이 자라니까 비버나 새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수가 생기고, 늪지가 생기고,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늑대를 다시 방사한 뒤 20년 만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복원됐다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다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균형인 거거든요. 그러한 균형을 무리하게 깨트리려는 시도나 행위,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이라든지 GMO 같이 사실상 보증되지 않는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박멸해야죠. 말라리아 관련된 약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 말라리아는 약만 먹으면 거의 지금 90% 이상 퇴치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도 그런 사망자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문명의 혜택을 못 보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상태나 위생 상태가 너무 나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공존해서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아마비를 없앴고 천연두를 물리쳤고 홍역을 없앴고 결핵을 없앴잖아요. 이거는 그 방식 그대로 보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가 저항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인간은 행복해야죠.
인간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나 군체를 희생시키는 일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교훈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럼요. 쥐 없애는데 제일 좋은 거는 천적인 고양이를 이용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양이를 여러분이 키우지 않으셔도 그냥 길냥이 밥만 잘 주고 보호만 좀 해줘도 여러분 동네에 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쥐약 나가지고 괜히 다른 반려동물들 죽이고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길냥이들 예뻐해 주시면 딱 그걸로 된다라는 거. 예. 아무튼 지금 이 미국의 무모한 시도는 약간 자본주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좀 강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주민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거대 저약 그룹 그리고 GMO 그룹의 로비에 그 지역이 넘어갔다. 네. 정치적 문제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